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마지막 과목 액세스 들어가기로 한 날이죠. 액세스 필요한 실습 파일을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카페에서 자료 다운받아 줄게요. 네, 우리 카페에서 모스 2016 자료실에서요. 액세스 관련된 내용이 보니까 31번 자료인 것 같습니다. 31번 자료입니다. 요거 다운받아가지고 앞으로 풀어서 쓰시면 됩니다. 필요한 실습 파일을 한번 열어보시죠. 다운받으신 분은 그 액세스 책 16페이지에 나오는 거래처 관리라는 파일을 열어서 볼게요. 꼭 다운받아서 압축 풀어서 사용하세요. 액세스 실행해 주시고요. 윈도우 시작 단추 눌렀을 때 액세스 바로 A로 시작하니까 윈도우 시작 단추 눌렀을 때 액세스가 바로 보이기도 하네요. 그래서 그 필요한 파일을 열어봅니다. 챕터 1에서요. 필요한 실습 파일은 거래처 관리라는 파일을 열어서 할 겁니다. 저처럼 이 왼쪽에 창 탐색창이라고 하는데요. 이 탐색창이 쭉 이렇게 그 셔터 표시줄을 막 축소했다 확장했다 할 필요 없거든요. 네. 열고 닫고 할 필요 없는데 막 하지 마시고 이게 탐색창이라고 해요. 이 왼쪽에 창을. 엑셀은 이런 탐색창이 없었는데 액세스는 이런 탐색창이 있죠. 근데 어, 여기 보면 모든 액세스 개체 해가지고 개체들의 종류가 보면 개체 유형이 테이블, 쿼리, 폼, 보고서, 매크로, 모듈 이런 게 있는데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개체가 이 네 가지입니다. 테이블, 쿼리, 폼, 보고서. 매크로나 모듈은 그냥 어떤 기능을 뭐 구현하고 어떤 하나의 뭐 그런 기능을 만들 때 쓰는 거라서 일반적으로 잘 쓰이지 않고요. 이 액세스의 특징은 이 네 가지 개체로 테이블, 쿼리, 폼 보고서 지금 여기 현재 열려있는 파일에도 이 네 가지 개체가 다 있죠. 데이터를 관리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특히 이제 테이블 같은 경우는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표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줘야 되는 개체고요. 오늘 아마 테이블부터 뒤에서 이제 자세히 또 테이블 만들고 뭐 편집하고 그런 작업이 나오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쿼리라는 개체는 데이터를 편집 가공하는 개체입니다. 데이터를 선택해서 원하는 것만 가져오고 데이터를 추가하고 삭제하고 업데이트하고 그런 작업들을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쿼리라는 개체도 시험에서 아마 비중이 제일 그 네 가지 개체 중에서 제일 높은 게 또 쿼리거든요. 그다음에 또 폼 같은 경우는 폼은 테이블에 넣어주는 입력을 넣어주면서 또 동시에 화면상의 출력도 해줄 수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입출력을 보조해준다. 특히 테이블에 입력을 넣어주는 그런 창입니다. 주 역할이. 그리고 보고서는 종이로 프린트를 하기 위한 개체다. 인쇄를 위한 개체입니다. 지금 이런 말들이 있어요. 16페이지와 17페이지 쪽에 나오고 있어요. 보이세요? 제가 그걸 좀 더 간단하게 설명해 본 건데, 액세스는 이 네 가지 개체 안에서 대부분의 문제들이 다 나오고요. 이 개체들을 만들고 편집하고 그런 작업들만 잘 할 수 있어도 정말 뭐 시험에 합격하는데 무리가 없어요. 이 네 가지 개체 안에서 대부분의 작업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음, 근데 지금 우리
그, 뭐, 열고 닫고 이런 거는, 열고 닫고 뭐 저장하고 이런 거는 뭐, 기본이니까 됐고, 20페이지부터 할게요. 20페이지로 한번 봐보세요. 거기 보니까, 그, 액세스 2016을 실행해서, 우리 지금 열어놓은 이 거래처 관리 있잖아요. 이 거래처 관리, 어, 열고 닫고 하는 게 20페이지, 21페이지고, 됐고, 우리 열어놨고, 또, 뭐, 닫는 거는 됐고, 어차피 닫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22페이지에 잠깐 와보세요. 이 거래처 관리에다가 이제 암호를 설정을 하고 싶어요, 내가. 근데 그냥 만약에 이 상태에서 우리 파일의 정보에 보통 암호 설정하는 게 있었죠? 모든 뭐 엑셀도 그렇고 파워포인트도 그렇고 파일의 정보에 암호 설정하는 게 있습니다. 엑셀이면 통합문서 보호, 뭐 파워포인트는 프레젠테이션 보호 해가지고 그래서 파일의 정보에 여기 암호 설정하는 게 있죠? 근데 그게 됩니까? 클릭을 하면은 뭐라 뜨지 않나요? 암호 설정 클릭해 보세요. 그럼 뭐라 뭐라 하지 않나요? 이런 말이 뜨죠. 단독 사용 모드로 열어야 합니다. 우리 다른 프로그램, 뭐 다른 어플리케이션은 다 암호 설정이 되지만 액세스만 유독 암호 설정하거나 해독을 하려면 단독 사용 모드로 열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확인하고 우리가 열 때부터 다르게 열어야 됩니다. 이 액세스는. 그러니까 파일에 지금 닫기로 닫을게요. 저처럼 파일 탭에 닫기로 닫고 파일에 열기로 가서 찾아보기로 열 건데 방금 우리가 열었던 이 거래처 관리를 열 때 파일의 열기로 찾아보기로 이제 가가지고 거래처 관리를 찍고 이 열기의 이 화살표 단추 있죠? 열기의 이 화살표 단추를 눌러가지고 저처럼 단독으로 열기로 열어주셔야 돼요. 지금 챕터 1에서 우리 모스 액세스 문서의 압축푼 그 모스 액세스의 챕터 1에서 바로 거래처 관리라는 파일을 선택해서 열 때 저처럼 이거 눌러가지고 단독으로 열기로 열어주셔야 됩니다. 챕터 1에서 거래처 관리를 선택해서 그냥 열지 마시고 또 한 번만 씻고 또 한 가지 눌러서 단독으로 열게요. 단독으로 열겠어요. 네. 이렇게 열고 이제 암호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 설정이 이제 되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래서 파일에 가셔가지고 또 아까 정보에서 암호 설정하는 걸 눌러보세요. 그럼 이제는 되죠. 암호는 1, 2, 3, 4로 지정해 주세요. 다시 확인도 해주시고요. 그럼 이제는 파일을 열 때 암호를 물어보게 될 거고 뭐라 뭐라 하죠. 확인하니까 행수준 잠금만은 호환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냥 블록 암호화를 통한 행수준 잠금만은 호환되지 않으니까 뭐 그냥 확인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설정해야 되니까 확인하시면 되고 그럼 파일을 열 때 암호를 물어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닫을 필요 없지만 제가 만약에 얘를 닫고 이 파일을 만약에 다시 열잖아요. 그럼 이제 암호를 이렇게 물어보겠죠. 1, 2, 3, 4 입력해야 열 수 있는 거고 액세스만 유독 이렇게 단독으로 열어야지만 암호를 설정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24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액세스 환경 설정하는 게 나오네요. 여기서부터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필요한 파일을 또 열어보시죠. 중요한 문제입니다. 24페이지, 25페이지 전부 다 시험에 나올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방금 챕터 1에서 우리 파일의 열기로 찾아보기로 열면 좋죠. 저처럼 이렇게 파일 탭에 열기, 파일의 열기 찾아보기로 하면은 바로 잡힐 겁니다. 네, 거기서 지금 필요한 파일이 액세스 환경 설정이라는 파일. 액세스 환경 설정이라고 있어요. 열어보시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 현재 데이터베이스를 닫을 때 해당 파일이 자동으로 압축되도록 액세스 옵션을 변경하시오라고 했습니다. 파일을 닫을 때 자동으로 압축 걸리도록 해놓으면요. 액세스 같은 경우는 대량의 자료를 보통 테이블에다가 저장을 해놓기 때문에 용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액세스가 하여튼 그런 대량의 자료, DB,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액세스가 그 대량의 자료거든요. 그러면 닫을 때 압축 걸리도록 해놓으면 진짜 용량이 많이 확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또 실무에서도 이런 거를 이용하시면 용량을 확 줄여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옵션이니까 당연히 어디 있겠어요? 파일의 옵션에서. 네. 파일의 옵션에 가서. 특히 우리 엑셀에서는 파일의 옵션에 수식 탭에서 뭐가 많이 나왔었죠? 기억나세요? 어저께 했는데. 네, 수식 탭에서 뭐 자동 계산, 뭐 수동 계산으로 하고, 수동 계산으로 바꾸고, 뭐 또 표의 열 수식과 일치하지 않는 셀에 대한 뭐 오류 체크하는 것도 있었고, 뭐 오류 표시 색깔을 바꾼다든지 그런 것도 있었고. 네, 근데 액세스 쪽은 여기서 많이 나와요. 현재 데이터베이스 쪽에서. 현재 데이터베이스에서 지금 요거죠. 닫을 때 압축 체크하는 것과 또 시험에 나오는 게 폼 표시 옵션. 나중에 기출문제나 실전 모의고사 쪽에 나올 건데 폼 표시 그냥 자동으로 폼이 열리도록 해. 지금은 옆에 나오고 25페이지에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좀 이따 할 거고. 그래서 지금은 일단 닫을 때 압축만 체크해 주십시오. 파일 옵션의 현재 데이터베이스에서 닫을 때 압축 체크하시고 확인하시면은 혹시 뭐라 뭐라 합니까? 확인하면 이런 말이 뜨지 않나요? 그 현재 데이터베이스를 닫았다가 다시 열어야지만 적용된다고. 그 시험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25페이지에 그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그 25페이지 마지막에 이 데이터베이스를 닫지 마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그런 말이 꼭 붙어요. 이 문제에서도. 이 말 때문에 닫을까 봐 사람들이. 그래서 닫지 말란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확인하고 닫지는 마세요. 파일을. 나중에 닫을 때 알아서 압축이 될 거니까 파일을 닫지는 말라고 합니다. 네, 그다음 25페이지도 계속 중요한 내용이라 했습니다. 모든 그림 데이터가 비트맵으로 변환되도록 변경한 후 사원 정보 입력 폼을 사용하여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폼을 표시하도록 옵션을 설정하시오라고 했는데요. 모든 그림 데이터가 비트맵으로 변환되도록 변경한다는 것은요. 우리 그림 파일이 종류가 많죠. 예, JPG도 있고 여러분 제일 많이 쓰는 게 뭐 사진, 그림 뭐 이런 거 JPG 제일 많이 쓰죠. 압축하는 그 형식 JPEG 그리고 뭐 GIF 뭐 움직이는 뭐 그림 뭐 이런 거 애니메이션 움짤 그런 건 GIF고 또 뭐 BMP 그냥 무압축 비트맵 이미지 그리고 뭐 PNG 뭐 아주 여러 가지 그런 그림 파일들도 종류가 많아요. 근데 모든 그림이 무압축으로 BMP로 바뀔 수 있도록 해라. 뭐 그런 거예요. 왜냐면은 비트맵으로 변환되면은 예전 버전에서는 이 비트맵밖에는 제대로 호환이 안 됐어요, 액세스가. 그러니까 혹시 이전 버전하고 좀 호환이 되게 만들려면은 데이터베이스에서는 BMP로 그림이 들어가야지 그림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이 옵션이 있는 건데요. 네, 아무튼 여러 가지 이런 그 파일 형식들이 있지만 그림 파일에 그 그림, 이 그림 파일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BMP로 변환시키겠다. 그리고 사원 정보 입력 폼을 사용하여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폼을 표시하도록 옵션을 설정한다. 이 말은 이 폼의 역할이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폼이 테이블에 입력을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개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파일을 열었을 때는 뭐가 안 떴잖아요. 근데 저 따라할 필요 없는데 자동으로 그냥 이 폼이 자동으로 딱 떠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새 레코드 입력하는 곳에 가서 입력을 넣으면 그게 입력이 딱 들어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일을 열기만 하면 이 폼이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뚱 떠가지고 우리가 입력을 넣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고 싶은 모양입니다. 그러려면 파일의 옵션에서 파일 탭에 또 옵션으로 가서 아까랑 똑같이 현재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번에는 밑에 그림 속성 저장소 형식이라고 있어요. 모든 그림이 비트맵으로 변환된다. 이게 방금 그 얘기고요. 그리고 여기 폼 표시에서 없음되어 있는 것을 입력을 도와주는 사원정보 입력 폼이 자동으로 파일을 열 때 열리도록 하겠어. 그래서 이거 사원정보 입력 폼, 이거 꼭 시험에 나옵니다. 닫을 때 압축과 더불어서 주로 이 폼 표시가 나옵니다. 그림 속성 저장소는 요거 좀 바꾸면 되고. 네, 확인해 보세요. 확인하면은 또 뭐라 하죠. 그래서 확인하시고 파일을 닫지는 마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라 하면은 또 확인만 하시고 파일을 닫지는 마세요. 나중에 닫았다가 다시 열면 이 폼이 막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26페이지로 왔고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26페이지. 백업하는 것도 시험이 있습니다. 현재 데이터베이스를 2018년 4월 백업으로 지정하여 문서 폴더에 백업하시오라고 했는데요. 백업하는 거는 그냥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으로 그냥 해서 아무 때나 저장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저처럼 파일 탭에 다른 이름 저장으로 왔을 때 백업이 따로 있거든요. 데이터베이스 백업으로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얘를 더블 클릭해서 데이터베이스 백업을 더블 클릭. 저처럼 여기 그러니까 파일 탭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클릭을 했을 때 요거 있잖아요. 요거 데이터베이스 백업을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냥 다른 이름 저장하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된 파일이 얘가 열리는 게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저장된 파일이 열려 있어요. 근데 백업을 시키게 되면 얘는 그대로 가만히 있는 가운데 그냥 다른 장소에 백업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사본을 백업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름 저장을 그냥 위에 걸로 하면은 결과적으로 얘가 닫히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된 파일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가만히 있는데 원본은 가만히 있는데 백업만 시키는 개념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하든 데이터베이스 백업을 찍고 뭐 다른 이름 저장을 올리든 그렇게 문서에 하라고 했나요? 문서 폴더 찍고 하세요. 그러면 문서 찍고 파일 이름은 2018년 4월 백업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강의장에서는 뭐 바꾸시겠습니까? 하면 yes 하시면 됩니다. 네, 어때요? 그 백업이 되고 나니까 원본이 다시 그 열리면서 폼이 떴죠. 이런 사원 정보 입력 폼이 뜨지 않았나요? 아까 여러분이 옵션을 설정했잖아요. 파일이 열릴 때 폼이 뜨더라고요. 그 옵션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얘는 좀 닫아줄까요? 저처럼 여기를 그 개체 탭, 여기가 개체 탭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테이블, 뭐, 쿼리, 폼 이런 걸 열어서 작업을 많이 할 건데, 이 탭을 많이 이용하세요. 이 탭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뭐 저장을 한다든지, 닫는다든지, 뭐 디자인 보기로 한다든지, 이런 작업을 많이 할 거거든요. 지금은 닫으세요. 탭 위에서 마우스 클릭 닫기 해가지고. 예, 그 다음 27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는 현재 데이터베이스,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압축 및 복구하라고 했는데요. 파일의 정보에서 아까 암호 설정하는 거 바로 위에 압축 및 복구하는 것도 있습니까? 네. 그러면 순식간에 그냥 압축됐다가 다시 열리게 됨으로써 또 폼이 열렸죠? 우리가 분명히 닫았는데도 불구하고 압축 및 복구하니까 다시 또 폼이 탁 뜨지 않습니까? 그죠? 압축됐다가 다시 열리는 거예요. 네, 폼은 닫아줄게요. 탭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닫기로. 28페이지 적용 문제는요, 중요한 문제가 1번, 2번, 3번입니다. 28페이지 적응 문제에서 중요한 문제는 1번, 2번, 3번이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29) 페이지로 가보시죠. 29 페이지 탐색창 사용하기라는 파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아까 챕터 1에서 모스 액세스 챕터 1에서 탐색창 사용하기라는 파일을 열어주세요. 탐색창이 아까 뭐였어요? 탐색창이 바로 이 왼쪽에 있는 이 창이었죠? 이게 탐색창이었죠? 그래서 얘는 탐색창이 있어요. 액세스는. 근데 판매 테이블 있습니까? 항상 탐색창에서 개체 선택을 잘해주세요. 만드는 거 아닌 이상 뭐 주로 이런 개체들 테이블 쿼리 폼 보고서 이런 개체들을 편집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판매 테이블이라고 있으면 판매 테이블을 찍어야지. 예를 들어서 판매라는 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만들면 안 되지만 폼을 자동 폼으로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판매라고 저장시키면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판매 테이블도 있고 판매 폼도 있죠. 이렇게 하면.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판매 테이블을 뭐 작업하라고 했는데 판매 폼을 막 열어놓고는 안 된다고 하고 막
그런 분들이 많아요. 시험 시에. 그러니까 개체 유형이 뭔지를 꼭 파악하세요. 헷갈리거든요. 이름이 중복될 수 있어요. 테이블하고 쿼리는 이름이 겹칠 수 없거든요. 쿼리도 가상의 테이블로 보기 때문에. 근데 나머지 개체들, 폼이나 보고서 이런 애들은 겹칠 수가 있어요. 이름이 중복될 수가 있어요. 잘 보면서 하셔야 돼요. 판매 테이블이 있죠. 얘를 마우스 우클릭 이름 바꾸기 해가지고 이름을 바꿔주세요. 판매 내역으로 바꾸시면 되겠네요. 혹시 개체를 더블 클릭해서 열었다면 더블 클릭해서 막 열거나 막 디자인으로 이렇게 열었다면 열려 있으면 안 바뀌거든요. 열려 있으면 이름 바꾸기 할 때 바꿀 수 없습니다라고 하기 때문에요. 열려 있는 건 닫고 아까처럼 탭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닫고 이름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름을 바꿨으면 엔터를 꼭 치시고요. 그 다음 위에 31페이지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31페이지로 왔고 제품 코드 테이블에 2019년 수정이라는 설명을 추가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시험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제품 코드 테이블에 설명을 추가하고 싶으면 저처럼 마우스 우클릭 테이블 속성에 가보세요. 이 테이블 속성 관련된 문제가 한 두 문제 정도 시험에 나오는 게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추가하는 겁니다. 설명 넣는 곳이 있죠? 설명에다가 2019년 수정이라고 그렇게 적어주세요. 그다음 32페이지로 가보시고요. 판매 내역 입력 폼을 삭제하시오라고 했습니다. 판매 내역 입력 폼을 선택해서 딜리트로 지워주세요. 네, 선택해서 딜리트 눌러서. 그럼 뭐라 합니까? 뭐 영구적으로 삭제합니다. 뭐 어쩌고 합니까? 딜리트 이렇게 눌리면 네. 삭제하시겠습니까? 예스 해야죠. 예스 삭제하세요. 그 다음 33페이지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숨겨진 개체 표시하기. 이거 액세스 시험에서 꼭 나올 내용인데요. 판매자 사본이라는 이름의 숨겨진 테이블이 보여지도록 설정하시오라고 했습니다. 판매자 사본이라는 숨겨진 테이블이 뿌옇 나오는 테이블이 보이나요? 안 보이는 게 더 정상입니다. 원래 안 보이는 시험에서도 안 보이는 상황인데 강의장에서는 앞에 배웠던 사람들이 뭔가 옵션을 바꿔놨기 때문에 이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저처럼. 근데 이게 원래 아예 안 나올 거예요. 안 보일 거예요. 어, 그 탐색창의 빈 공간에서 이런 빈 공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세요. 그래서 탐색 옵션이라고 있어요. 탐색 옵션 가보세요. 그 탐색 옵션에서 혹시 숨겨진 개체 표시가 체크되어 있는 분들 계시면 숨겨진 개체 표시를 체크를 꺼주세요. 이거 강의장에서는 특히나 체크가 많이 돼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줌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뭐 오늘따라 줌으로 많이 들으시네요. 비가 와서. 그죠? 네. 그분들은 좋겠네요. 그 체크가 안 돼 있어서. 네, 근데 강의장에 계신 분들은 이 체크를 끄세요. 네, 그러면은 어, 확인을 눌렀을 때 이렇게 안 보이는 상태가 되는 거죠. 네. 원래 이 상태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숨겨진 개체를 표시해서 제대로 다른 개체들처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을 하려면 역으로 체크를 해야겠죠? 이제 해보세요. 마우스 오른쪽 시험엔 이 상태에서 나오는 문제니까 마우스 오른쪽 탐색 옵션에 가셔가지고 그래서 요 숨겨진 개체 표시를 체크를 하고 확인을 한 다음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뭐가 끝나지 않았냐면 얘가 지금 뿌옇게 나오죠. 판매자 사본이. 근데 아까 전에 여러분이 설명을 넣었듯이 마우스 오른쪽 버튼 테이블 속성에 가셔가지고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제대로 다른 테이블처럼 제대로 나오도록 옵션이 바뀌더라도 제대로 나오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줄까요? 아니 설명은 아까 넣었고 지금은 아예 안 숨겨지도록 우리가 숨김을 풀어야 되겠죠? 네, 그게 중요합니다. 판매자 4번 마우스 오른쪽
테이블 속성이 왔을 때 숨김 체크돼 있잖아요. 숨김을 해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숨김을 체크 풀면 확인했을 때 이제는 제대로 보이죠? 그러면 나중에 뭐 탐색 옵션에서 아무리 내가 뭐 숨겨진 개체 표시를 끈다 하더라도 뭐 사라지지 않겠죠? 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됩니다. 숨김 해제하는 것까지 신경 써주셔야 돼요. 시험지에 숨김 해제를 안 해가지고 그이 작업이 점수가 안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계속 이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뒤에 또 34페이지 적응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3번, 4번이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34페이지 적응 문제 3번, 4번. 방금처럼 숨겨진 테이블 표시에도 네, 설정하는 것과 또 설명 추가하는 것. 전부 다 이 테이블 속성과 관련이 있죠. 물론 숨겨진 개체 표시는 탐색 옵션, 마우스로도 탐색 옵션에 가서 먼저 숨겨진 개체 표시를 체크 푸는 게 네, 탐색 옵션에서 숨겨진 개체 표시되어 있는 것을 네, 그렇게 체크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럼 숨겨진 개체도 표시가 나면서 거기서 이제 탐색 옵션에 갔었죠, 우리가. 탐색 옵션에서 이걸 먼저 체크하고 이렇게 나오는 개체는 마우스로도 테이블 속성에서 숨김 해제한다. 그런 것을 신경 쓰셔야 됩니다. 집에서 연습을 해보시고요. 이제 35페이지로 넘어갈게요. 35페이지는 또 응용 프로그램 요소라는 파일을 열어서 할 겁니다. 필요한 파일을 열어보세요. 챕터 1에서 응용 프로그램 요소 적용이라는 파일이 있을 겁니다. 참, 그리고 제가 요거 설정하는 거를 한번 바꿔놓고 한다는 게 처음에 얘기를 안 했네요. 간혹가다 집에서 하실 때 자꾸만 뭔가 차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액세스가 파일을 열 때마다 뭐가 자꾸만 막히고 차단되는 경향이 좀 있어가지고요. 특히나 상위 버전이 또 그런 게 더 심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 파일이 자꾸만 뭔가 실행이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옵션을 한번 바꿔놓고 하는 게 좋습니다. 시험 칠 때는 뭐 이런 거 필요 없거든요. 근데 우리 연습할 때는 파일의 옵션에 가서 집에서도요. 한번 확인해 보시죠. 파일 탭의 옵션에 가서 거기 혹시 보안 센터라고 있습니까? 보안 센터. 파일의 옵션에 아까 우리 현재 데이터베이스에서 막 작업했었잖아요. 근데 맨 밑에 쪽에는 보안 센터라고 있지 않나요? 근데 보안 센터 설정에 가가지고요. 보안 센터 설정에 갔을 때 매크로 설정 있어요? 매크로 설정. 매크로 설정에 가보세요. 그러면 원래 우리가 그 개발 도구의 매크로 보완해서 워드나 엑셀에서 모든 매크로 제외돼 있을 때 모든 매크로 포함했던 거 기억나시죠? 디지털 서명된 매크로만 사용한다든지 이런 거 워드나 엑셀 시험에 나오죠. 개발 도구 매크로 보완. 기억나시나요? 기억을 못하면 안 될 텐데요. 워드나 엑셀 시험에 꼭 나오는데 개발 도구의 매크로 보완해서 이런 거 디지털 서명된 매크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이런 거 시험에 나옵니다. 워드 시험이나 엑셀 시험에는. 엑세스는 요거는 뭐 설정할 일이 없는데 시험에서는 지금은 요걸로 해주세요. 모든 매크로 포함하도록. 집에서는 아마 모든 매크로 제외되도록 돼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뭐 파일을 열 때 막 자꾸 뭐를 차단해요. 그래가지고 엑세스가 특히나 좀 그게 심하거든요. 열 때마다 계속 차단돼가지고 요걸로 모든 매크로 포함으로 해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바꿔놓으면 되니까 이렇게 바꿔서 좀 사용을 해주세요. 됐으면 확인하시고요. 네, 그럼 이제 35페이지 내용 해보겠습니다. 방금 옵션을 설정한 사람은 파일을 닫았다가 다시 열어보세요. 아마 여기서 차단되는 게 있었으면 그 차단이 풀릴 겁니다. 파일을 닫았다가 다시 연다면 아마 방금 옵션을 바꿨었던 사람들은요. 혹시 뭐 차단되는 게 있어도 이제는 차단되는 게 없이 뭔가 잘 실행이 될 거예요. 응용 프로그램 요소라는 것은요. 어떤 거냐면은 그냥 샘플 서식 파일입니다. 서식 파일. 미리 저장되어 있는 서식 파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디자인되어 있는 요소를 그냥 사용하는 거죠. 응용 프로그램 요소를 사용하여 설명이라는 테이블을 만드시오. 하나의 사업 목록에 여러 설명을 연결하는 관계를 만드시오. 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 만들기 탭에서요. 저처럼 지금 응용 프로그램 요소 적용이라는 파일 열어서 합니다. 챕터 1에 응용 프로그램 요소 적용이라는 파일을 열어서 하고 있습니다. 파일을 제대로 열고 하셔야 됩니다. 파일에 열고 이거 하지 말고 이거는 RG 파일 열고 파일에 열고 찾아보기 있어요. 밑에 지금 떠 있는 거 보여드립니다. 눌러가지고 끄세요. 그냥 안 보셔도 돼요. 액세서리는 다시 가겠습니다. 깜빡깜빡하고 있는 네. 거기 열려있는 거 그거 아들하고 90분 있어요. 네, 그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니, 그냥 안녕. 그리고 다 안녕. 예스. 그리고 그 파일에 열기로 찾아보고 있어요. 네, 다 파일에 열기는 거지. 찾아보고 네, 아까 보스 테스트 있었죠? 이렇게 조금 내려보면. 네, 거기 챕터 1에 응용 프로그램 됐고요. 이제 만들기 탭에 저처럼 제일 왼쪽에 보시면요. 이렇게 응용 프로그램 요소라고 있죠. 서식 파일 그룹에서 응용 프로그램 요소에서 혹시 설명이라는 그런 서식이 있습니까? 설명. 네, 설명을 선택해 봅니다. 그럼 서식 파일이 불러지면서 아마도 설명 서식 파일이 미리 디자인되어 있는 샘플 서식 파일입니다. 불러지면서 거기에 설명 테이블도 있거든요. 미리 디자인되어 있는. 근데 그 설명 테이블을 이제 우리가 불러오는 건데 설명이라는 그 테이블이 저장되는 공간이 테이블이 있는데 그거를 기존에 있는 어 뭐하고 지금 연결하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의 사원 목록에 여러 설명을 연결하는 관계를 만드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이 사원 목록 테이블하고 아마 설명 테이블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 걸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거든요. 다른 테이블, 두 개 이상의 테이블을 서로 연결하는 것을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데요. 간단한 관계 만들기라고 지금 나오고 있죠. 그새 서식 파일을 가져올 때 그 테이블끼리 연결해서 지정해서 가져올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하나의 기본 정보에 여러 설명을 연결합니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의 사원 목록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여기를 맞춰주세요. 사원 목록에 여러 설명을 연결합니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까? 그러면 다음. 그 다음에 사원 목록의 어떤 필드가 테이블이니까 어떤 열이 있겠죠. 열이 필드입니다. 사원 목록에 예를 들어 4번 열이 있고 이름 열이 있고 뭐 주민번호 열이 있고 막 그러면은 그 필드라고 하거든요. 그 4번 필드, 이름 필드, 뭐 주민번호 필드 그 필드들 중에서 어떤 필드가 하나 관련된 필드가 있어야 돼요. 설명하고. 그래서 설명 쪽에 뭔가를 조회해서 쓸 수 있도록 넣어줘야지 서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사원 코드 필드를 조회 필드로 지정하고 조회의 열의 이름은 승진자 코드로 설정하시오.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냥 여기서 사업 목록에 지금 부서 필드 말고 문제에서 얘기하는 사원 코드라는 필드를 선택해 주세요. 사원 코드 필드가 조회될 수 있도록 설명에 들어가서 사원 코드가 들어가서 서로 관련 필드로 쓰일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그 조회열의 이름은 조회 필드의 이름은 필드 1이 아니라 승진자 코드로 설정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승진자 코드라고 하겠습니다. 됐으면 만들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혹시 저처럼 설명이라는 테이블이 생성이 됐습니까? 아까는 없었던 설명이라는 테이블이 보이나요, 이제는? 네, 끝났는데 한번 더블 클릭 해볼까요? 솔직히 뭐 시험에서는 시험에 이 문제 있습니다. 시험에 이런 문제 하나 있어요. 설명 테이블 더블 클릭 해볼까요? 설명 테이블. 뭐 아무 내용이 없죠? 설명 테이블은. 왜냐하면 우리가 서식 파일로부터 그냥 디자인되어 있는 걸 들고 왔기 때문에 아무런 내용이 없을 겁니다. 더블 클릭해서 열거나 마우스 오른쪽 열기로 여시면 됩니다. 혹시 더블 클릭 안 먹히면 마우스 오른쪽 열기로 열어도
데이터 시트 보기로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연 거랑 똑같거든요. 근데 설명 테이블에는 우리가 아무 내용을 지금 뭐 입력한 거 없으니까 아무 내용이 없을 건데 여기 승진자 코드가 있죠? 승진자 코드가. 근데 이 승진자 코드는 아까 사원 목록 테이블에 사원 코드하고 연관이 있는 사원 목록에 사원 코드와 관련이 있는 필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닫을게요. 아, 이 창을 닫을 때는요. 저처럼 여기 이렇게 창으로 열렸을 때는 아까는 탭으로 열렸을 때는 탭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렀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창으로 열리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창으로 열렸을 때는 여기 제목 표시줄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닫기 하시면 됩니다. 닫으시면 됩니다. 이제 37페이지로 가볼게요. 37페이지는 역시 계속 중요한 내용입니다. 응용 프로그램 요소를 사용하여 폼을 포함하는 문제점 테이블을 만드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번에도 문제점이라는 그런 서식을 불러와야 될 것 같아요. 만들기, 응용 프로그램 요소에 가서 아까처럼요. 문제점이라고 있어요? 아까 설명이 있었듯이 문제점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또 이 말이 맞아야 된다 했잖아요. 하나의 판매에 여러 문제점을 연결하는 관계를 만드시고 라고 했어요. 판매 테이블하고 연결해야 돼요. 기본급 정보로 잡혀 있죠. 판매 테이블로 바꾸세요. 이 말이 맞게 나오고 됐으면 다음. 그 다음 어떤 필드를 조회 필드로 사용할 겁니까? 판매 테이블에 있는 어떤 필드를 문제점 테이블에 가져오고 있는 문제점 테이블에서 조회해서 쓸 수 있도록 해줘야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문제에서는 제품 코드를 조회 필드로 하고 조회 열의 이름은 주문 번호로 지정하시오 이런 말이 나왔죠? 제품 코드를 잡아주시고 조회 열의 이름은 필드 1이 아니라 주문 번호라고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문제점이라는 테이블, 뭐 폼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났습니까? 아까는 없었던 이런 그 디자인되어 있는 그 내용들이 개체들이 생겼죠? 뭐 확인해 볼 필요 없어요. 됐고 38페이지 적응 문제들도 그러면 다 여기 응용 프로그램 요소에 또 방금처럼 버시 파일을 가져와서 하는 작업들이니까 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38페이지의 적응 문제도 집에서 해보세요. 이제 챕터 2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챕터 2 테이블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까 주 개체 4가지 중에서 테이블, 쿼리, 폼, 보고서 중에서 테이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챕터 2가 테이블이고 챕터 3가 아마 쿼리고 챕터 4가 폼이고 챕터 5가 보고서고 그럼 끝납니다. 이 책이. 네, 이 4가지 개체가 딱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테이블이라는 파일을 먼저 열어봐야 되겠습니다. 현재 챕터 2로 넘어왔죠, 이제. 챕터 2에서요. 모스 액세스의 챕터 2에 올라가서, 모스 액세스 챕터 2로 올라가서 테이블이라는 파일을 여셔야 됩니다. 저처럼 테이블이라는 파일을 열어야 됩니다. 테이블. 아까 파일의 열기로 열어보시죠. 필요한 파일은 아까 파일의 열기로 찾아보기로 열라고 했었죠. 챕터 2에 있습니다. 챕터 2. 파일의 열기로 열어주시면 좋겠네요. 저는 거기서 열리면 파일의 열기. 네. 자, 그래서 그냥 예스 하시죠. 써 있는 거 잘 봐두시죠. 네 개가 더 있습니다. 그거만 SF. 네, 네 개가 더 있습니다. 이거 열어놓고 하면 정신 사람하고 못해요. 네, 그래서 열려 있어서 걔 때문에 안 되고 그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거 닫을게요. 네, 끄세요. 네, 하나만 하면 됐어요. 그 하나는 클릭 그냥 닫지만 파일의 열기로 찾아보면 됩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세요. 네, 텍스트 2로 가려면 모드세트에서 올라가. 찍어가지고. 챕터 한 번만 찍었으면 됩니다. 다시 더블 클릭하면 되겠네요. 네, 챕터 2에 있습니다.
테이블이라는 파일을 넣어주겠습니다. 네, 됐고요. 테이블을 만드는 것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부터 하냐면은 46페이지부터. 데이터를 저장하는 표 테이블인데요. 우리가 아까는 응용 프로그램 요소에서 서식 파일로부터 그냥 디자인되어 있는 걸 가져왔을 뿐 우리가 직접 디자인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직접 뭐 어떤 필드는 뭐 무슨 형식, 일련번호 형식이고 어떤 필드는 텍스트 형식이고 뭐 필드 이름은 뭐고 이런 걸 다 디자인을 할 세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만들 때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들기 탭에서 저처럼 테이블 그룹에서 테이블 디자인을 클릭해 주십시오. 만들기 테이블 디자인요. 나중에 우리가 뭐 쿼리 만들 때도 쿼리 디자인으로 만들고 뭐 폼 만들 때도 폼 디자인 만들고 막 디자인을 써가지고 세부적으로 만들 일들이 있어요. 만들기 테이블 디자인을 클릭했죠. 항상 뭔가를 그러니까 만들 때는 개체를 만들 때는 만들기 탭에서 한다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테이블 디자인을 클릭했을 때 이제 여기서 이제 적어봅시다. 필드 이름은 먼저 제품 코드라고 적을게요. 제품 코드. 우리 책에는 저 보니까 띄어쓰기가 돼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또 다른 필드들이 제품 이름이나 전화번호나 이런 애들이 띄어쓰기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일관성 있게 얘도 띄어쓰기 안 할게요. 중간에 그냥 필드 이름 제품 코드 딱 붙여서 있는 거예요. 뭐 연습하는 거니까. 그리고 데이터 형식은 뭘로 하라고 돼요? 문제에서 문제를 잘 보면 나옵니다. 제품 코드의 데이터 형식을 뭘로? 일련 번호로 설정하고 그런 말이 나왔나요? 예. 일련 번호로 해주세요. 옆에 데이터 형식이 짧은 텍스트로 잡히지 않나요? 찍어봤을 때. 근데 얘를 갖다가 짧은 텍스트 하지 말고 일련 번호로 해주세요. 좀 이따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일련 번호라는 것은요. 자동으로 1, 2, 3, 4 번호가 붙는 우리가 뭐 입력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레코드 데이터가 들어올 때마다 자동으로 1, 2, 3, 4, 5, 6, 7, 8 생기는 게 일련 번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기본키로 많이 씁니다. 기본키 열쇠도 붙여주실래요? 제 마음대로 붙이는 게 아니라 기본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맨 처음에. 제품 코드를 기본키로 사용하는. 첫 번째 레코드, 두 번째 레코드, 세 번째 레코드, 식별자입니다. 레코드 식별자라고 하거든요. 기본키는 이렇게 레코드 하나하나마다 다 다른 값을 가진 그런 필드가 기본키가 돼야 됩니다. 그 레코드를 식별할 수 있는. 그래서 관계 맺어서 레코드 찾을 때, 식별할 때 쓰는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키, 일련 번호 기본키 역할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열쇠를 붙여주시고 열쇠가 붙었나요? 저처럼? 네. 그리고 이제 계속 뭐 엔터 하든지 아니면 뭐 방향키로 아래쪽 방향키로 내려가든지 해서 그 밑에 내려와서 제품 이름 적고 또 뭐 엔터 해가지고 데이터 형식은 이제는 텍스트로 할 거면은 그냥 뭐 바로 밑으로 내려가도 됩니다. 바로 또 밑으로 내려가서 또 나머지는 다 짧은 텍스트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제조사도 아래쪽 방향키로 그냥 바로 내려가면 됩니다. 제조사 쪽 아래쪽 방향키 눌러서 내려가고 또 전화번호 내려가고 또 주소 텍스트 형식으로 하고 있어요. 나머지 필드들. 필드 이름은 정확하게 쓰시고 됐나요? 네, 그리고 테이블이 아직 저장이 안 됐어요. 이 테이블의 이름은 뭐죠? 네, 제품이라는 새 테이블을 만드시고 했기 때문에 개체 탭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저장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뭐 컨트롤 S로 저장을 해도 됩니다. 세이브가 저장이니까 컨트롤 S를 눌리든지 탭, 개체 탭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저장을 눌러서 제품이라고 이름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할게요. 그럼 아마도 저처럼 이렇게 이제 제품이라는 테이블이 옆에 탐색창에 저장된 게 보이고 있고요. 시험이라면 뭐 이대로 해서 뭐 저장됐으니까 끝내면 되겠지만 지금은 여기서 이거 개체 탭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가지고 지금은요 데이터 시트 보기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저처럼 탭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데이터 시트 보기로 한번 보시죠. 데이터 시트 보기가 뭐 하는 거냐면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보기입니다. 제가 지금 입력을 넣고 싶거든요. 여기서 이 제품 테이블에다가 입력을 넣고 싶어서
우리가 지금 디자인 보기 상태였는데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시트 보기로 와보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제품 코드에는 입력이 안 들어가죠? 아무리 내가 입력을 막 넣으려 해도 안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제품 코드는요, 일련 번호예요, 일련 번호. 자동으로 1, 2, 3, 4 번호가 붙는 애라서 입력을 넣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제품 이름부터 한번 넣어볼게요. 저 제품 이름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걸로 하세요. 저는 그냥 뭐 과자 이름으로 할게요. 뭐 할까요? 과자, 좋아하는 과자 적어보세요. 저는 오징어 땅콩 이런 거. 제조사, 뭐 여러분이 원하시는 걸로 하세요. 뭐 초코파이가 좋으시면 초코파이로 하시고 뭐 새우깡이 좋으시면 새우깡, 홈런볼이 좋으시면 홈런볼 하시고 그래가지고 전화번호도 적고 여기도 연럽이 좁으면 연럽이 여기 이런 데 엑셀처럼 똑같이 이런 데 더블 클릭하시면 연럽이 자동 맞추게 됩니다. 이런 데 더블 클릭해서 연럽이 맞춰서 쓰시면 되고요. 주소도 적어보세요. 연럽이가 좁으면 연럽이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입력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려고 만드는 표다. 테이블이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이다. 저장하는 표다. 하는 거 알았으면 됐어요. 이런 식으로 어, 입력을 계속 넣을 수 있죠. 테이블에는 첫 번째 레코드, 지금 두 번째 레코드, 제가 레코드 두 개만 넣었지만 여기가 레코드 선택기라고 합니다. 레코드 선택기. 첫 번째 레코드, 두 번째 레코드, 뭐 세 번째 레코드, 뭐 그거를 레코드를 수천 개를 넣어도 이 테이블은 다 저장할 수 있어요. 네, 테이블은 닫을게요. 제품 테이블은 마우스 오른쪽 저장하고 닫으시면 되겠네요. 탭 위에서, 탭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저장하고 닫고. 그 다음 49페이지로 가볼까요? 판매 테이블에서 제품 코드 필드를 기본 키로 지정한 다음 테이블을 저장하시오라고 했습니다. 판매 테이블 있습니까? 옆에. 방금 우리가 만든 건 제품 테이블이었고, 판매 테이블이 탐색창에 있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뭐 기본 키로 설정해라 이런 게 나온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디자인 보기로 해라. 판매 테이블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디자인 보기. 왜냐하면 아까 기본키 열쇠 붙이는 거는 그냥 더블 클릭해서 열어가지고는 기본키 설정이 안 되잖아요. 뭐 기본키 설정할 수 있는 게 아니, 데이터 시트 보기는 그게 안 되거든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러니까 디자인으로 열어야지만 기본키를 설정하고 또 뭐 여기에 뭐 속성 같은 거, 형식 속성이나 뭐 입력 마스크, 요소성 검사 이런 속성 같은 거 주고 이런 것들이 막 쓰이거든요. 그런 게 디자인 보기에서 해야 될 작업입니다. 그래서 개체를 선택해서 선택창에서 개체를 선택한 다음에 내가 보기 형식을 디자인으로 열 건지 아니면은 데이터 시트 보기로 열 건지 더블 클릭해서 그런 식으로 편집하는 경우라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개체를 어떤 식으로 열어줄까? 근데 주로 디자인으로 많이 열어요. 편집한다. 그게 중요합니다. 개체를 선택해서 마우스 클릭 디자인 보기로 열어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제품 코드 필드가 있죠. 찍고 기본키 열쇠를 붙여주시고 열쇠를 그렇게 붙였다면 항상 이렇게 저장하라는 말이 있죠. 49페이지 이 문제도 그렇고 또 뒤에 나오는 뭐 51페이지의 문제도 그렇고 개체 편집되면 계속 저장하라는 말이 나오지 않나요? 우리 다른 프로그램에서 엑셀에서 저장하시오 저장하시오 이렇게 막 나온 적 없죠? 생각해보면 이때까지 워드에서 뭐 저장하시오 저장하시오 문제들마다 저장하시오 저장하시오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었죠? 근데 액세스는 유독 이렇게 개체가 편집되면요. 저장을 하라고 나오고 그런 말이 없더라도 저장하십시오. 저장했으면 닫으셔도 됩니다. 탭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닫기로. 왜 자꾸만 저장하라고 하냐면요. 어떤 문제를 풀 때는 이 개체가 열려 있으면 방해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테이블 작업하다가 뭐 예를 들어
뭐 폼 작업, 보고서 작업 이렇게 막 또 개체 여러 개 열어놓어서 작업하다 보면 너무 많이 열어놓고 하면 또 헷갈리기도 하고 어떤 문제는 그 개체 열려 있으면 안 되고 이런 게 발생하기 때문에 닫을 수 있도록 저장하고 닫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파일을 닫는 게 아니고 이 개체를 닫는 거죠. 이 파일을 닫으시면 안 되고 파일을 끄는 게 아니고 예, 이 개체를 다시 돌아오세요. 백으로. 백스테이지로 돌아오면 되잖아요. 안 닫으셨잖아요. 백으로 돌아오면 되잖아요. 지금 이 상태잖아요. 지금 이 상태면 백으로 돌아오면 되잖아요. 닫으셨어요? 그럼 여세요. 다시. 최근 파일이 있어요. 열기, 저처럼 여기 있어요. 여기. 열기에 가봤을 때 최근에 연 테이블이 있죠? 그거 여시면 돼요. 네, 파일을 함부로 닫는 게 아니고요. 개체를 닫는 것입니다. 판매 테이블. 탭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닫기. 지금 판매 테이블 다시 디자인 열어보세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로 저처럼.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디자인으로 열어서 편집을 하고 뭐 기본 키를 설정한다든지 좀 이따가 뭐 이런 속성을 준다든지 한 다음에 저장하고 닫는 거. 이렇게 탭 위에서 제 거 봐보세요. 저장하고 저장을 하라는 이유가 닫을 수 있도록 저장하고 내가 닫고 또 다른 개체를 열어서 다른 폼이나 보고서 다른 개체들을 막 열어서 계속 작업이 이어져 나가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장을 하라고 계속 말이 붙는 것입니다. 다른 프로그램하고 달리. 내가 제품 테이블도 디자인으로서 뭐 이렇게 뭐 여기서 요소검사 규칙을 주고 편집을 했어요. 그러면 문제에서 말이 없더라도 저장하고 닫으시면 된다. 그 정도예요. 액세스. 개체가 편집되면 그냥 저장하고 닫고 다음 작업을 계속 이어나가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파일을 닫는 게 아니고요. 열려있는 개체, 내가 편집한 개체를 저장하고 닫는다는 말입니다. 예,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10분 뒤에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51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51페이지 또 필요한 내용이 계속 지금 현재 파일을 하고 있고 아까 열어놨던 현재 열려있는 파일 계속 하고 있고요. 혹시 열려있는 개체가 있으면 닫으셔야 돼요. 저처럼 이렇게 테이블이 열려있고 이러면 지금 탭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닫으시고 51페이지는 보니까 제품 테이블의 주소 필드에 255자 이상의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도록 데이터 형식을 변경하고 테이블을 저장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럼 제품 테이블 있죠? 제품 테이블을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로 열어보시죠. 거기에 주소 필드 있네요. 아까 우리가 만든 테이블이니까 여기에 255자 이상의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도록 데이터 형식을 변경하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은 데이터 형식을 뭘로 하는 게 맞을까요? 짧은 텍스트는 최대 문자 수가 참고로 255자입니다. 256자는 안 될 겁니다. 그럼 뭐밖에 없나요? 내가 256자 하고 싶으면 안 된다고요. 짧은 텍스트가. 그럼 짧은 텍스트 말고 뭐? 짧은 텍스트 말고 긴 텍스트밖에 없겠죠? 긴 텍스트는 약 64,000자까지 가는 글자 수로는 약 64,000자까지 가는 긴 텍스트로 해주세요. 네, 저장하시고 했으니까 또 테이블 저장하고 닫을게요. 탭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저장하고 닫는다. 아까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 다음 계속 이어서 5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2페이지에서는 판매 테이블에서 판매일자 필드에 자세한 날짜 형식을 지정하고 현재 날짜를 기본값으로 설정한 후 테이블을 저장하시오라고 있습니다. 그럼 판매 테이블을 또 마우스 우클릭 디자인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52페이지 이 문제는 또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이네요. 판매 테이블을 디자인 열고 거기에 판매 일자 필드 있어요? 판매 일자 필드에 날짜 및 시간으로 데이터 형식이 잡혀 있죠? 날짜 및 시간일 때 형식이 혹시 밑에 기본 날짜로 돼 있나요? 제 걸 봐보세요. 제 거. 네. 기본 날짜로 돼 있죠? 근데 요거를 자세한 날짜로 바꿔라.
기본 날짜는 그냥 날짜면 우리 잘 아는 이런 형식. 근데 자세한 날짜는 바로 이런 형식이죠. 요일까지 표시되는. 그러니까 제 걸 봐보세요. 제가 만약에 데이터 시트 보기를 해보면 지금 아무것도 안 바꾼 채로 데이터 시트 보기를 해보면 판매일자는 그냥 기본 날짜 형식이죠. 이렇게요. 요일은 표시가 안 나죠. 근데 여기 요일도 표시하고 싶고 연월일은 한글로 나오도록 하면서 요일로 표시하고 싶고 그리고 현재 날짜가 여기 나왔으면 좋겠대요. 기본 값으로. 맨 밑에 우리 아까 입력하는 곳, 새로운 레코드 넣을 때 우리가 입력 안 하더라도 여기에 현재 날짜가 자동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기본값이라는 속성이 필요합니다. 내가 입력 안 해도 값을 기본적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기본값 속성에 현재 날짜, 오늘 날짜가 딱 나오도록요. 그러면 디자인으로 이제 같이 할게요. 디자인으로 보고 계시죠? 그럼 판매일자에 대해서 형식부터 바꿔주세요. 판매일자에 불 들어와 있어요. 여기가 그 필드 선택기입니다. 여기 딱 불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여기 기본 날짜로 되어 있는 것을 자세한 날짜로 이거 눌러가지고 바꿔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를 클릭하셔가지고 적지 말고 여기를 클릭하셔가지고 자세한 날짜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기본값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밑에 쪽에. 네, 거기다가 이게 중요한데 그 현재 날짜를 넣는 함수 뭘까요? 오늘 날짜를 넣는 함수가 네, 엑셀은 today죠. 네. 엑셀은 today이고 now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날짜인 시간까지 표시하는 거고요. 근데 now는 공통인데요. now는 날짜인 시간까지 표시하는 함수는 공통인데 today는요 없어요. 엑셀은 데이트로 씁니다. 그래서 이 데이트 함수 쓰는 게 한 두 번 나올 겁니다. 시험에. 그 중에 한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데이트 함수가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쓰세요. 는 데이트. 는 쓰고 하셔야 돼요. 엑셀로도 같이. 그럼 또 함수가 불러지죠? 그럼 더블 클릭하세요. 우리 엑셀에서 했듯이. 데이트 가로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엑셀로 치면 today예요. 가로는 붙어야 됩니다. 가로 안 붙으면 막 쌍따옴표 달라붙으면은 또 오류 뜹니다. 모든 함수는 가로가 달라붙는 걸로 생각하라 했죠. 됐으면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제 이렇게 자세한 날짜 형식 잡았고 기본값으로 는 데이트 썼죠? 그럼 저장하시고 이거는 한번 확인해 보고 닫을게요. 데이터 시트 보기로 바꾸시면 됩니다. 탭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시트 보기 바꿔보세요. 그럼 혹시 어떻게 나와요? 저처럼 막 샵샵샵샵 나오나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이제? 엑셀에서도 샵샵샵 나오는 경우는 열너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표시였죠? 여기를 더블 클릭, 엑셀처럼 이쪽을 더블 클릭해서 맞춰보세요, 열너비를. 네, 그러면은 아마도 잘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특히 맨 밑에는 오늘 날짜가 들어가 있나요? 네, 기본값으로. 이게 데이트 함수 써서 푸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럼 넘어갈게요. 계속해서 54페이지로 가봅니다. 54페이지는요, 유효성 검사 규칙 주는 건데요. 딱 이 문제는 아니지만, 요거랑 좀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시험에. 그래서 이것도 좀 중요한 문제라 볼 수 있는데, 유효성 검사 규칙을 주는 문제가 한 두 문제 정도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아마 시험에는 OR 조건으로 나올 것 같고, 여기는 AND 조건인 것 같습니다. 판매 테이블에서 판매량 필드의 값이 1에서 100 사이 값만 입력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한 후 1에서 100 사이 값만 입력 가능합니다라는 유효성 검사 텍스트를 추가하고 했어요. 판매 테이블을 다시 디자인으로 열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개체 탭, 뭐 열려있으면 판매 탭이 열려있으면 탭 위에서 마우스로 또 디자인 가도 되고요. 네, 판매 테이블을 마우스 클릭 디자인 보기로 이렇게 연 다음에 거기 혹시 판매량 필드가 있어요? 판매량. 요성 검사 줄 때는 그 해당 필드를 꼭 찍고 하세요. 엉뚱한 필드에 판매량 해줘야 되는데 뭐 제품 단가에 주고 이러면은 이제 딴 필드까지 못 쓰게 됨으로써 다 엉망이 돼버리겠죠. 판매량 필드를 찍고 유효성 검사 규칙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나요? 밑에 쪽에? 규칙도 있고 유효성 검사 텍스트도 있고 그렇죠. 규칙은 그냥 그 규칙을 말 그대로 설정하는 곳이고 유효성 검사 텍스트 같은 경우는 오류 메시지 규칙 위반이 떴을 때
그런 오류 메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규칙, 우리 엑셀에도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있었죠? 네. 뭐, 그 엑셀에서도 우리가 그 1에서부터 뭐 100까지만 입력 가능하도록 하고 점수로 제한 걸고 이런 거 있었죠. 점수로 제한 걸면서 오류 메시지 띄우는 거 있었잖아요. 엑셀에서도 잘못된 값이 들어오면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유효성 검사 규칙이 왔을 때 조건이 1에서 100 사이의 값만 입력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이 AND 연산자거든요. 액세스는 또 엑셀하고 다릅니다. 엑셀하고 달리 엑셀은 우리 AND 함수였죠. 조건 1, 조건 2, 뭐 OR 함수였죠. 네, 근데 액세스 같은 경우는 AND 연산자라고 합니다. OR 연산자라고 해요. 그냥 곱하기처럼 쓴다고 보시면 돼요. AND OR가 함수가 아닙니다. 액세스는 곱하기 더하기처럼 쓰는 연산자. 아까 투데이도 데이트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엑셀하고 다른 것들이 많아요. 똑같은 물론 나우나 뭐 이어머스 데이 이런 건 똑같거든요. 근데 투데이는 뭐 데이트로 쓰고 이렇게 엔드 오어는 연산자로 쓰고 뭐 다른 함수들이 꽤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조건을 주면 될 것 같아요. 크거나 같니 1, and 작거나 같니 100. 아니면 엑셀에는 없는 이걸 써도 됩니다. between A and B. between A and B가 우리 뭐와 뭐 사이에 이런 뜻이죠. 그래서 1에서 100 사이의 값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것도 가능합니다. between A and B도. 그러면 써볼까요? 둘 중에 하나를 쓰시면 돼요. 이거를 쓰든 이거를 쓰든. 저처럼 여기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요. 써볼까요? 크거나 같니 1, 그리고 and 작거나 같니 1. 그리고 유효성 검사 텍스트에는 뭐라고 넣으라고요? 적혀 있죠? 1에서 100 사이의 값만 입력 가능합니다. 라고 넣으랍니다. 유효성 검사 텍스트에다가 1에서 100 사이의 값만 입력 가능합니다. 오타 안 넣도록 주의하시고. 됐나요? 그럼 확인해 볼까요? 테스트 해볼까요? 판매량 필드를 찍고 해야지 막 남의 필드, 이상한 필드에 찍고 하시면 딴 필드까지 못 쓰게 되는 겁니다. 그 판매량 필드에 찍고 여기 불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했는지 그런 거를 꼭 확인하십시오. 뭐 마침표도 없는데 마침표 넣고 그럼 틀린 게 됩니다, 시험에서는. 그럼 이제 저장을 하고 데이터 시트 보기로 바꿀 건데요. 탭 위에서 마우스 클릭 저장을 해보세요. 혹시 저장할 때 뭐라고 뜨나요? 저처럼 이런 말이 뜨지 않나요? 기존 데이터가 새 규칙에 맞는지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라고 떴는데요. 혹시 문제에 뭐라고 돼 있나요? 마지막에. 규칙을 테스트 하시오란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은 예스를 해야겠죠. 테스트를 하겠어 해서 예스를 해야 되겠지만 시험 시에는 이 말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하고 좀 뭐 다른 것 같다 이런 얘기 아까 했던 건데 그 시험에는 뭐 새 규칙에 맞는지 테스트 하세요 이런 말이 잘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아니오로 하는 게 더 좋겠죠. 시험 시에. 왜냐하면 괜히 잘못 적어놓고 테스트했다가 바뀔 수가 있거든요. 데이터가. 근데 그렇게 되면은 막 잘 했던 것까지도 점수가 안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시험에서는 테스트 하십시오 이런 말이 있지 않는 한 아니오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예스 하시고요. 문제에서 테스트 하시오 했으니까요. 됐으면은 데이터 시트 보기로 바꿔보세요. 탭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시트 보기. 그럼 우리가 판매량에 대해서 설정을 했으니까 데이터 시트 보기 왔을 때 여기 판매량 이쪽에 새로운 레코드 들어가는 곳에 저처럼 200 엔터 해보세요. 여기에다 200 엔터. 안 되죠? 요소검사 규칙 위반이 되는 거예요.
확인하고 내가 입력한 걸 취소하고 싶을 때는 ESC를 두 번 누르시면 돼요. ESC를 두 번 눌러야 돼요. 그럼 레코드 입력 자체를 취소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뭐 엑셀도 그렇고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이상하다, 왜 뭐 안 될까? 그런 거는 ESC를 꼭 여러 번 눌러보세요. 뭔가 편집 모드도 들어가 있고 커서가 이상한 데 찍혀 있고 그래서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 5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중요한 내용이네요. 56페이지도. 제품 테이블에서 전화번호 필드에 전화번호 입력 마스크를 적용합니다. 모든 기본 설정을 유지합니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판매 테이블은 닫고 제품 테이블을 디자인으로 열어보시죠. 거기 전화번호 필드 있어요? 전화번호 필드를 찍고 전화번호 필드에 유효성 검사 말고 이제 입력 마스크라는 속성을 줄 겁니다. 유효성 검사하고 입력 마스크는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입력 마스크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전화번호가 딱 틀이 정해져 있죠. 앞에 국이 몇 자리예요? 앞에 국이 세 자리죠. 중간에 네 자리고 끝에가 보통 네 자리. 이런 주민등록번호는 어때요? 주민등록번호도 틀이 있죠. 주민등록번호 앞에 어떻게 시작해요? 보통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6자리. 뒤에는 뭐죠? 네, 숫자 7자리. 그 틀을 벗어나면 안 되죠. 그런 게 다 입력 마스크에 들어가는 겁니다. 틀을 설정해서 오직 그 마스크 틀을 딱 만들어 놓고 그 틀 안에서만 들어가는 막 조건을 주는 게 아니고 형식, 틀을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좀 다르죠? 그래서 입력 마스크는 대표적으로 그렇게 주민등록번호, 뭐 운전면허 번호, 아니면은 뭐 전화번호 이런 틀을 만들어 주는 건데요. 그거 입력 마스크 마법사로 하면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화번호 찍고 입력 마스크에 왔을 때 맨 오른쪽에 혹시 점점점 단추 보이세요? 얘를 클릭해 보시죠. 그러면 이렇게 틀을 만들 수 있는 입력 마스크 마법사가 뜨나요? 네. 떴으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모양이 바로 뭐다? 지금은 전화번호죠. 뭐 주민등록번호니, 운전번호 번호니 다 있잖아요. 전화번호를 선택하시고 다음. 그리고 다른 기본 설정은 모두 그냥 유지하라는 말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다음 해서 계속 다음 해가지고 그대로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저처럼 이렇게 뭐 999, 막 이렇게 생겼나요? 네. 9가 숫자의 한 자리. 9나 뭐 0, 샵 이런 게 숫자의 한 자리인데 그래서 그런 어, 틀이 만들어진 거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저장은 꼭 하시고 어차피 지금 바뀌었으면 제가 항상 저장한다 했잖아요. 탭에서 마우스 저장하고 데이터 시트 보기로 바꿔보시죠. 원래 시험이면 닫으면 되지만 맞게 설정한 거라서 지금 궁금하니까 데이터 시트 보기로 바꿨으면 여기 한번 전화번호 새로운 그 레코드 들어가는 곳에 딱 찍어 봐봐요. 그럼 틀이 생겼죠. 숫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글자 넣어보세요. 글자. 문자 안 들어가지. ABC 막 넣어보세요. ABC 넣으려고 하면 안 되죠. 숫자는 돼요. 근데 숫자는 막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런 틀을 만든 것인데 ESC 함부로 입력 넣으시면 안 됩니다. ESC 두 번 눌러서 빠져나오세요.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59페이지로 갈게요. 방금 거 중요한 내용이었고 59페이지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품 테이블은 닫고 판매 테이블 있습니까? 판매 테이블 또 제품 이름 판매 테이블에서 제품 이름 필드의 필드 크기를 10으로 캡션은 제품명으로 변경하고 테이블을 저장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올 내용인데 판매를 디자인으로 여시고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제품 이름 필드 있죠? 제품 이름 필드를 찍고 여기가 짧은 텍스트라서 255자로 최대 크기로 잡혀 있죠, 지금. 근데
제품 이름이면 한 10글자만 해도 괜찮다. 이거를 10으로 줄일게요. 10으로 줄여주세요. 10글자 넘어갈 일이 없을 것 같다. 우리 회사 제품은 글자가 그렇게 길지 않다. 10, 엔터. 그리고 캡션이라는 속성이 밑에 보이나요? 캡션. 캡션은요, 이 필드명 대신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테이블, 아까 데이터 시트 보기로 바꿨을 때 표시할 텍스트를 말합니다. 필드명 대신에 표시할 텍스트로는 제품명이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캡션에는 제품명이라고. 그렇게 해서 됐으면 확인해 보시죠. 어떻게 나오는지. 데이터 시트 보기, 저장하고 데이터 시트 보기 해가지고. 아, 혹시 뭐라 합니까? 저장할 때? 아까 전에 우리가 10으로 바꿨잖아요. 255에서. 그러면 작게 변경된 거죠. 필드 크기가 작게 바뀐 거죠. 그럼 유효성 검사 규칙도 위반할 수도 있는 건데 계속 할 거냐고. 당연히 해야겠죠. 우리가 하려고 바꾸는 거니까. 이런 거 물어봅니다. 시험에서도. 작게 바뀌면 예스 하시고요. 그리고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데이터 시트 보기로 바꿔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제품 이름이라는 필드가 아마 이 말로 바뀌어서 나올 겁니다. 캡션이 제품명으로 줬기 때문에 데이터 시트 보기 상태에서는 제품명이라는 말로 나옵니까? 제품 이름이라고 안 나오죠? 네. 캡션이라는 속성이 바로 그겁니다. 필드 이름 대신에 표시할 텍스트. 데이터 시트 보기, 테이블 보기 상태에서 제품명이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그렇게 쓰냐면 내가 이 필드명을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 있거든요. 필드명을 왜 못 바꾸냐면 다른 데서 쿼리나 이런 데서 얘를 불러 써요. 쿼리나 폼이나 이런 데서 막 얘를 그대로 불러 쓰고 있거든요. 근데 필드명을 함부로 바꿔버리면 걔네들이 다 에러가 뜨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개체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테이블은 다른 개체에다가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고 그러면 필드 이름을 함부로 못 바꾸기 때문에 근데 이름만 내가 표시만 바꿔서 쓰고 싶으면 캡션을 이용하시면 돼요. 저장하고 닫을게요. 61페이지 적응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3번, 4번, 5번, 7번. 61페이지 적응 문제는 3번, 4번, 5번, 7번을 집에서 해보세요. 특히 7번 문제는 남 또는 여인지 확인하는 유효성 검사 규칙이면 남 또는 여면 뭐예요? 또는 네, 오화 조건이죠. 그래서 아까는 엔드 조건이었지만 그 7번 문제는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 남, 오와 여, 뭐 쌍따옴표 자동 붙겠죠. 원래는 이렇게 우리가 붙이는 게 정석이긴 합니다만 하여튼 오와 연산자라고 했어요. 네, 오와 연산자를 쓰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와 함수가 아닙니다. 7번 답이 이걸 겁니다. 유효성 검사 규칙.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6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필드 추가 및 삭제라는 파일을 열어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거래처 목록 테이블에 대표자 이름과 연락처 사이에 주민번호라는 이름의 짧은 텍스트 형식의 필드를 삽입하고 저장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럼 거래처 목록 테이블을 디자인으로 열어보시죠. 거기에 대표자와 연락처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쪽에다가 주민번호라는 필드를 삽입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그러면 그냥 연락처를 찍고요. 저처럼. 연락처를 찍었으면 위에 행삽입 버튼 있습니까? 행삽입 단추를 눌러보시죠. 그럼 새로운 행이 생겼죠? 연락처 위에. 거기다가 적어주세요. 바로 뭐라고 적냐면 주민번호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형식은 짧은 텍스트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잡히는 그대로. 그렇게 해서 저장하시고 했으니까 저장하시고 혹시 궁금하시면은 뭐 시험에는 뭐 저장 이런 게 나왔으면 저장하고 닫으면 되지만 지금은 저장했으면 데이터 시트 보기로 한번 바꿔보세요. 그럼 사이에 생겼죠? 주민번호라는 텅 비어있는 그런 필드가 생성이 됐습니다. 뒤에 64페이지는요. 이 주민번호 필드 삭제하랍니다. 여기서 할게요 그냥. 여기 저처럼 주민번호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필드 삭제도 할 수 있죠. 이거는 뭐 디자인에서 해도 되고 뭐 데이터 시트 보기에서 해도 되고
그렇게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뭐 또 뭐라 합니까? 삭제할 때? 예스 하면 됩니다. 영구히 삭제하시겠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66페이지로 와보시죠. 66페이지 데이터 시트 보기라는 파일을 열어서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거래처 목록 테이블에서 거래처명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고 테이블을 저장하시오라고 했는데요. 거래처 목록 테이블 있습니까? 얘를 아까 전처럼 디자인으로 열면 우리가 계속 디자인으로 열어서 했잖아요, 지금까지. 정렬을 하기가 좀 힘들어요. 어, 특히 이제 정렬하고 필터하는 게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데 시험에도 필터하는 문제 있어요. 정렬하고 필터하는 문제 있거든요. 폼 쪽에서 정렬하고 또 이 테이블 쪽에서 필터하고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런 쪽들은 더블 클릭해서 연다고 생각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레코드를 직접적으로 아까 막 우리가 적었잖아요. 뭐 초코파이, 뭐 오징어 땅콩 이렇게 막 적어서 추가하고 레코드를 직접적으로 삭제하고 정렬하고 필터하고 필드를 삭제하는 게 아니라 숨기고 그런 쪽들은 데이터 시트 보기 열고 데이터 시트 보기는 컨트롤 쉼표 컨트롤 마침표 개체가 열려 있을 때 컨트롤 마침표를 눌리면 데이터 시트 보기가 되고 디자인 보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방금 했듯이 필드에 대한 정의 또 속성 기본키 아까 데이터 형식 네, 그런 거 바꿀 때 쓰는 거죠. 그 컨트롤 쉼표가 또 데이터 시트 디자인 보기 그러니까 개체가 열려 있을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축키들은 실무에서 사용하시고 시험 시에는 되도록이면 또 이렇게 단축키를 쓰기보다는 그냥 잘못 누릴 수도 있으니까 그냥, 여러분이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시트 보기 디자인 보기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자인으로 왔다고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디자인으로 왔을 때도 뭐 속성에서 내가 속성창을 띄워서 여기에 설정 그 속성에서도 보면은 정렬하는 거나 필터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다 적어야 됩니다. 여기다가. 뭐 오름차순이면 ASC, 막 무슨 필드명 ASC, 내림차순이면 DSC 그런 거 막 적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필터하는 건 더 힘들고 조건 적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속성 시트 꺼낼 필요 없이 바로 데이터 시트 보겠죠. 애초에 열 때 그러니까 더블 클릭해서 여시면 돼요. 더블 클릭해서 거래처 목록 마우스 오른쪽 열기로 열어도 되고 더블 클릭해서 여는 게 마우스 오른쪽 열기로 여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바로 필터 그 정렬하고 필터하는 게 있잖아요. 이거 눌리면 요거 지금 거래처명에 오름차순 정렬하라고 했죠. 오름차순으로 해주세요. 가나다라 순이죠. 오름차순. 사전 역순으로 하시려면 하면 내림차순 하면 이런 필터나 정렬 쪽은 더블 클릭해서 연다. 그런 생각을 하십시오. 정렬을 취소하고 싶으시면 정렬 제거하는 거 눌러보세요. 정렬 제거도 할 수 있죠. 여기 위에 보이나요? 그죠? 정렬 제거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지금은 오름차순 정렬. 이거 눌러서 한 거랑 똑같습니다. 저장하시고요. 저장했으면은 닫으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 68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계속해서 68페이지는 제품 목록 테이블의 제품 이름 필드에서 간장과 건오징어만 표시되도록 필터하고 테이블을 저장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제품 목록 테이블을 또 어떻게 열어줄까요? 더블 클릭해서 필터하는 거죠. 그럼 더블 클릭해서 데이터 시트로 열었으면 하여튼 디자인으로 열었다고 잘못된 거 아니니까 디자인 여신 분도 탭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시트 보기 뭐 컨트롤 마침표를 눌러서 데이터 시트 보기로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필터하는 게 제품 목록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품 이름. 네. 제품 이름 필드. 그래서 제품 이름 필드 여기 필터 단추 이거 눌러가지고요. 간장하고 건오징어가 있습니까? 모두 선택을 풀고 간장과 건오징어만 체크해 주세요. 제품 이름에서 모두 선택을 풀고 간장과 건오징어가 두 개네요. 그러면 띄어쓰기 안 돼 있는 건오징어 밑에 걸로 선택할게요. 두 개. 혹시 이렇게 나타나는데?
맞춰야죠. 뭐 시험에 이렇게 이상하게 나오진 않겠지만 시험에 필터하는 거 있어요. 숫자 필터나 날짜 필터가 나와요. 시험에 숫자랑 날짜로 필터하는 쪽이 나오고 아무튼 정확한 거를 체크하세요. 모두 선택을 풀고요. 간장과 건호증 체크 확인. 그러면 두 개만 이렇게 나와야 돼요. 밑에 필터링 됨 이런 표시가 이렇게 나오면 필터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장하시고 제가 이런 말을 적어놨는데요. 이거 이때까지 우리가 저장을 했으면 닫았죠. 근데 한 가지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필터하는 문제가 시험에 한두 문제 있거든요. 그거는 닫지 않고 계속 진행하셔야 됩니다. 프로젝트 제출이 눌러질 때까지 필터링된 결과창은 닫지 않는다. 왜냐? 제 걸 봐보세요. 제가 저장하고 닫았어요. 저장을 분명히 하고 닫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열었을 때 저장이 안 먹혀요. 정렬은 저장이 먹히는데 필터는 저장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필터를 한 다음 눈으로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 물론 저장하는 말이 있으니까 저장은 하시되 저장이 안 먹히기 때문에 이거 열어놓고 계속 다음 작업을 하셔야 돼요. 프로젝트 제출이 눌러져서 이게 그대로 제출이 될 때까지 필터링된 그 결과창이 그대로 제출이 될 때까지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저장했으면 닫아도 되는데 한 가지 예외사 바로 필터된 결과창은 닫지 않는다. 그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필터 문제가 뭐 나와봐야 한두 문제 나오니까 그거 빼고는 다 닫아도 됩니다. 지금 열어놓고 계속 다음 작업할게요. 그 다음 70페이지로 가면 엑세스가 이렇게 좀 특징이 있는 개체별로 막 작업을 하고 계속 뭐 저장하고 닫고 뭐 다른 프로그램하고 달리 이렇게 특징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제일 마지막에 하고 있고 괜히 좀 딴 거하고 좀 구분 헷갈리잖아요 얘가. 어, 그래서 액세스만의 뭔가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요. 기존에 배웠던 프로그램하고 좀 다른 점이 많죠. 이제 70페이지로 왔는데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70페이지. 숫자 필터, 날짜 필터 이런 게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납품 현황 테이블에 수량 필드에서 40 이상인 데이터만 표시하고 테이블을 저장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럼 납품 현황 테이블 또 어떻게 열어줄까요? 더블 클릭해서 데이터 시트 보기로 열어야지 필터를 잘 할 수 있다 했죠. 그럼 거기 수량 필드에 또 필터 단추 눌러가지고요. 수량 필드에 대해서 숫자 필터로 할 거고요. 숫자 필터인데 40 이상인 데이터만 표시하고 했기 때문에 다음보다 큰 경우로 갈게요. 숫자 필터로 해서 다음보다 큰 경우로 하면은 크거나 같은 경우에서 잡히나요? 네, 크거나 같니가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숫자 필터에서 다음보다 큰 경우로 가면은 아마 크거나 같은 경우가 될 거니까 40만 적으면 되죠. 뒤에다가. 그래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 있고요. 저장은 하고 닫지 말라 했죠, 제가. 어차피 닫으면 다 사라집니다. 그 다음 72페이지 중요합니다. 날짜 필터하는 거 나와요. 처음에 또. 납품 현황 테이블, 현재 열려있는 테이블이죠. 납품 현황 테이블에 납품 일자 필드에서 2018년 5월에 납품한 데이터만 표시하고 테이블을 저장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납품 일자 필드 있죠, 지금. 여기에 2018년 5월 달에 해당하는 것만 체크를 일일이 또 하기가 힘들죠. 5월 달이 한두 개가 아닌데. 그래서 날짜 필터로 할 거고 납품 일자의 날짜 필터에서 뭘로 하는 게 제일 좋냐면요. 제일 밑에 거. 제일 밑에 뭐가 있어요? 기간 내 모든 날짜에 월 단위로 필터하는 게 있어요. 이게 어차피 2018년도 데이터밖에 없어요. 지금 보면은. 그리고 시험 시에는 아예 연도도 안 줘요. 연도도 안 주고 그냥 뭐 5월 달에 해당하는 작업 필터해.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시험 시에는. 9월 달에 해당하는 필터해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다음 값의 사이에 있음으로 해도 되긴 됩니다만 적어야 되잖아요. 액세스가 문제 수도 많고 이게 프로젝트 7번까지 있거든요. 워드나 엑셀은 프로젝트 5번까지죠. 근데 파워포인트하고 액세스가
익스퍼트 과목이 아닌 애들이 프로젝트 7번까지 나오거든요. 시험 시간이 50분인데 넥세스가 시간이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괜히 적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 맨 밑에 기간 내 모든 날짜 5월달 그렇게 하면 바로 필터가 되죠. 이렇게 5월달인 거 그렇게 해서 저장하시고 닫지는 마세요. 그다음 76페이지로 넘어오겠습니다. 76페이지로 왔고 거래처 목록 테이블에서 우편번호 필드와 주소 필드를 숨기시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필드를 숨기는 문제도 있어요. 거래처 목록 테이블을 어떻게 열어줄까요? 예, 더블 클릭해서 이것도. 왜냐면은 이게 디자인에서 숨기려고 해보면 왠지 숨겨질 것도 같은데도 디자인에서 아무리 숨기려고 노력을 해봐도 안 돼요. 제가 디자인 열었거든요. 거래처 목록을. 그래서 그 우편번호 필드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눌렀는데 뭐 숨김 그런 거 없어요.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디자인에서는 삭제는 할 수 있지만 아예 없앨 수는 있지만 숨기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데이터 시트 보기로 봐야 돼요. 데이터 시트. 그러니까 애초에 열 때 더블 클릭 열어서. 테이블에서는 데이터 시트 보기 상태에서 숨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인에서는 삭제할 수 있는 거고. 우편번호 필드와 주소 필드를 잡으세요. 아니면 하나씩 하나씩 따로 숨겨도 됩니다. 따로따로 해도 이렇게 우편번호 찍고 뭐 마우스 오른쪽 숨기기 또 뭐 주소 필드 찍고 마우스 오른쪽 숨기기 이렇게 하셔도 필드 숨기기 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렇게 두 개를 다 잡고 마우스 오른쪽 숨기기 필드 숨기기가 위에 있죠 위에 이렇게 숨겨졌으면 저장하고 얘는 저장했으면 뭐 닫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만약에 다시 꺼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아무 필드나 창리빌 필드든 연락처 필드든 아무 필드 위에서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숨기기 취소하는 거 있습니까? 필드 숨기기 취소. 필드 숨기기 취소로 가면은 체크를 해서 꺼낼 수 있죠. 다시. 한번 꺼내도 보실래요? 숨겼으면 꺼낼 줄 알아야죠. 마우스 오른쪽 필드 숨기기 취소로 가가지고 체크를 다시 해주면 살아나겠죠? 그렇게 꺼낼 줄도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그냥 숨기는 거였습니다. 우편 번호와 주소 필드를 잡아서 마우스 우클릭 필드 숨기기. 저장하라는 말이 없어도 저장하시고 받으세요. 개체가 편집됐으면 항상 저장하는 걸로 생각하십시오. 이제 78페이지로 넘어오겠습니다. 거래처 목록 테이블에서 필드의 일부인 것을 포함하여 무역이라는 단어를 통상으로 바꿉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78페이지 이 문제 시험에 그대로 나오는 거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거래처 목록 테이블을 열어놨네요. 혹시 안 열려 있으면 여세요. 더블 클릭해서. 이것도 왜 더블 클릭해서 열어야 되냐면 내용을 찾아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자인으로 열면 내용이 안 보이잖아요. 디자인으로 바꾸고 보시면 필드, 목록, 뭐 속성 이런 거 보이지. 뭐 그 무역, 뭐 통상 이런 단어들이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내용을 찾아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우리 워드에서 홈 탭에 바꾸기 하는 거 있었죠. 뭐 em 대시를 em 대시로 바꾸고 이런 거 있었죠. 그것처럼 액세스도 바꾸기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바꾸기 찾아서 바꾸는 문제는 워드에서 워드하고 액세스에서 나옵니다. 근데 테이블을 더블 클릭 열어서 그러니까 거래처 목록 테이블을 더블 클릭해서 데이터 시트 보기로 열어서 바꾸기 하는 게 홈 탭에 워드처럼 홈 탭에 여기 찾기 그룹에 바꾸기 하는 게 있죠. 워드도 보통 홈 탭에 제 오른쪽에 바꾸기가 있었죠. 바꾸기를 클릭해 보세요. 그럼 있잖아요. 찾을 내용이 뭐예요? 뭐 찾는 거죠? 무역 적을까요? 무역 바꿀 내용이 통상이네요. 그죠? 통상. 근데 제가 지금 커서를 여기 찍고 있거든요. 여기 거래처 코드. 여러분도 아마 대부분 여기 찍혀 있을걸요. 근데 찾는 위치가 현재 필드래요.
현재 필드. 현재 필드면 여기서 찾으면 되겠습니까? 무역이 있어요? 이 거래처 코드에? 이쪽에 무역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어디를 찍고 해야 되겠습니까? 찾는 위치. 아, 물론 현재 문서로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여러분이 여기를 찍어주면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무역이라는 단어가 있는 곳에 찍고 하세요. 이 필드에서 찾으면 돼요. 이 필드 안에서. 왜냐면 지금 나중에 뭐 필드의 일부라도 얻어 걸리면 뭐 이렇게 찾겠다 이런 것도 해야 되고 해서 필드 단위로 보통 검색을 하기 때문에 찾는 위치는 그냥 현재 필드로 냅두시되 커서의 위치로 옵니다. 커서의 위치로. 지금 커서가 여기 찍혀 있으면 못 찾고 아무리 내가 모두 바꾸게도 찾는 항목이 없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는 커서의 위치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뭔가 옵션이 잘못됐거나 여기 찾는 옵션이 잘못됐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커서의 위치를 항상 신경 쓰시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애초에 무역이 있는 내가 찾고자 하는 단어에 그냥 찍고 갖다 놓고 하거든요. 저는 실수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 필드 쪽 여기 찍든 하여튼 거래처명 필드만 찍혀 있으면 돼요. 근데 저같이 뭐 아예 그 단어에 찍어 놓고 하시든지. 그리고 바꿀 내용은 통상이라고 적었고 찾는 위치는 현재 필드 그대로 하면 되겠고 그럼 현재 필드에서 찾아서 바꿀 거니까 찾을 조건이 또 전체 필드 일치로 하면 그냥 무역은 없거든요. 대림 무역 있지. 또 밑에 보면 방문 무역이 있지. 그죠? 그러면 또 전체 필드 일치 이거는 모두 바꾸기 했을 때 또 안 된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무역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또 뭐라고 나왔어요? 찾을 조건이. 중요한 말이 있는데 문제에서. 필드의 일부인 거. 그게 중요한 말입니다. 필드의 일부인 거. 일부라도 무역이 포함되면 다 바꾸겠어. 그래서 이거 시험에 꼭 나옵니다. 필드의 일부라도. 됐나요? 그럼 모두 바꾸기를 했을 때 이제는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바꾸기를 실행하면 취소할 수 없다. 그럼 말 그대로 바뀌었다는 소리죠. 바꾸기를 실행하면 취소할 수 없다. 정말 바뀌었네요. 동상으로. 예스 하셔야 됩니다. 우리 바꾸려고 하는 거니까. 신경 써야 될 게 컷의 위치도 중요하고 필드의 일부라도 이게 중요한 거였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바꾸기. 모두 바꾸겠습니다. 예스. 네, 이런 건 저장하고 또뭐 닫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 80페이지로 가보시죠. 80페이지는 납품 현황 테이블에서 요약행을 추가하여 거래처 코드의 개수와 수량 필드의 합계를 구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요약행을 추가한다는 것은요. 지금 테이블이 또 데이터 시트 보기 상태로 열려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아까 필터해서 납품 현황이 열려 있겠지만 시험 시에 다른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문제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필터한 거에서 이어지는 게 아니고 보통 다른 프로젝트 파일, 다른 파일이 열린 상태에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도 시험실하면 우리가 더블 클릭해서 열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요약행을 표시하는 것도 여기 있기 때문에 그 레코드 전체 이 밑에 끝날 때 요약행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인에서는 요약행을 표시할 수 없습니다. 디자인에서. 그러니까 납품 현황을 내가 만약 디자인으로 지금 열어보세요. 아까 필터는 건 이제 뭐 끝났다고 치고 디자인으로 열면 요약행이 있습니까? 디자인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요약하는 거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시트 보기로 봐야지. 납품 현황을 데이터 시트 보기로 더블 클릭해서 열든 그렇게 데이터 시트 보기로 봐야지 위에 이게 있거든요. 레코드 끝날 때 요약할 수 있는 이 요약해 요거를 표시하는 게 있죠. 그래서 요약 단추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맨 밑에 쪽에 이렇게 요약해서 생겼나요? 요약행이? 그러면은 여기 거래처 코드죠. 거래처 코드 쪽은 개수로, 텍스트는 개수밖에 안 되고요. 요약은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거래처 코드 개수로 하시고, 이거 화살표 눌러가지고 개수. 그 다음에 저 수량 쪽은 뭘로? 여기 수량 쪽은 요약행에서 합계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다. 잘 나오나요? 그렇게? 요약을 한다는 것은 맨 끝행에다가 그 열 전체에, 필드 전체에 그런 계산, 그 필드 전체의 개수나 합계 이런 계산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 시트 보기에서 데이터를 보는 상황에서 요약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82페이지의 적응 문제들은요. 그 중요한 문제가 1번, 2번,
4번, 5번, 1번, 2번, 4번, 5번, 7번 이런 것들을 해보시면 되겠네요. 특히 7번은요, 어떤 날짜에서 어떤 날짜 사이의 데이터만 표시하고 이랬는데, 그런 경우는 여기 아까 날짜 필터할 때, 우리는 월 단위로 그냥 어떤 5월 달에 해당하는 것만 필터해 해서 아까 뭘로 했어요? 날짜 필터할 때? 기간 내 모든 날짜로 했었죠. 시험에는 아마 그게 나올 거고, 지금 이렇게 뭐 1966년 1월 1일부터 1969년 12월 31일까지면 이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값의 사이에 있습니다. 근데 아까 날짜 필터할 때 다음 값의 사이에 있음으로 가면요. 적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값의 사이에 있음으로 해서 가장 오래된 날짜가 1966년 1월 1일이고 가장 최근 날짜가 1969년 12월 31일이고 그러니까 다음 값의 사이에 있음으로 해서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가장 오래된 날짜, 가장 최근 날짜 이렇게 적어서 필터를 하면은 그 3년간의 그 걸리는 날짜들이 다 필터가 되겠죠. 그런 걸 집에서 연습도 해보세요. 날짜 필터는 물론 시험 시에는 맨 밑에 나오는 기간 내 모든 날짜 월 단위로 필터하는 걸로 아마 나올 겁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